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약국에서 자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약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타이레놀이에요.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고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비로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하네요. 타이레놀은 흔히 드시는 약이지만 많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른용 타이레놀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500mg 정제와 타이레놀 8시간 ER 처방전 650mg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용량이 650mg이니까 더 세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레놀 500mg은 아세트 아미노펜이 500mg이 한꺼번에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빠르게 유효 농도에 도달하고 4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됩니다. 타이레놀 8시간 ER 처방전은 빠르게 용해되는 속효성 부분 325mg과 천천히 녹는 325mg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타이레놀 ER 처방전 650mg을 물속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물을 점점 흡수하면서 이렇게 반은 빠르게 분해가 되죠. 정제읍 딱 절반이 이렇게 빠르게 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 먼저 풀린 325mg이 4시간 동안 작용하고 이렇게 아직 녹지 않은 이 나머지 반이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면서 8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열이 많이 나거나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650mg ER 처방전 하나를 복용하고 얼른 개선이 안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복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에 너무 농도가 높아져 버려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2018년 3월에 유럽에서는 아세트 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를 판매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과량 복용만 주의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중단은 되지 않고 과거에 타이레놀 ER 처방전 10정짜리로 판매되던 것이 상품명도 아예 바꿨어요. 타이레놀 8시간 ER 처방전 650mg으로 바꾸고 6정으로 포장 단위도 줄여서 출시하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타이레놀도 대부분은 8시간 ER 처방전 650m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아플까 봐서 미리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에요. 흔히 미열 상태라고 부르는 정도의 열은 항체를 형성하고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물론 해열 진통제를 써서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지만 2열 정도 수준이라면 복용하시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열도 나지 않는 정상 체온 상태에서 아프지도 않은데 이거를 미리 복용하게 되면 살짝 체온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항체 생성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아프거나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를 때만 드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덱시부프로펜이나 이부프로펜처럼 소염작용이 있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이 성분들도 해열, 진통, 소염, 두통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집에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예일대에서 동물 실험한 바에 의하면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세이드 약물은 접종 전에 미리 투여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감소하고 염증 반응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염증 반응이 감소하는 건 좋지만 항체가 감소한다니
백신을 맞는 이유가 항체 생성을 위한 것인데 이건 좀 반갑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 접종 후 근육통,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나면 소염작용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염진통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외에도 정형외과나 치과에서 흔히 처방내고 있는 나프록셈, 록소프로펜, 디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 멜록시캄 등도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평상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항체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은 아세트아미노펜밖에 없다는 건데요.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하고 위장장애도 적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 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언제나 일으키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음주 후에 복용 시에 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주 후 두통에 무심코 복용한 타이레놀이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량의 음주 후에 과용량의 타이레놀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약 복용량이 과도해지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또 복용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겹치는 시간대에 지나친 고용량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 허용량은 40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mg 처방정으로는 6달 정도가 해당되겠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도 더 낮은 농도에서도 간독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4알 정도 수준에서 복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선천적으로 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의 해독 기전은 페이지 1, 페이지 2의 두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소량의 N-아세틸 피벤조퀴노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2차 대사 과정에서 해독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2차 해독 과정이 매우 느리거나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세 번째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부만 해당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극소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아세트아미노펜은 단 한 알도 못 먹습니다. 옛날에 못 모르고 생애 최초로 복용했다가 골수까지 독성이 와버려서 1년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타이레놀 상용량에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새 타이레놀이 워낙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주 품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국에 가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말고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도 알려드릴 건데요. 대웅제약의 이지엔6 에이스예요. 이지엔6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이지엔6 프로, 애니, 이브, 스트롱은 전부 다 소염작용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지엔6 에이스만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여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이 액상형 연질 캡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5mg이지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빨간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빨간 이지엔6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패키지가 전부 다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650mg짜리 2알 처방정으로는 한미약품은 서스펜 8시간 2알 처방정 650mg이 있고요. 이 밖에도 타세놀 8시간 2알 처방정 650mg, 타이리콜 8시간 2알 처방정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앞두고 흔히 복용할 수 있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알아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전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